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비슷한 유형들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후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일터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와 식품 다양성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1,060만 명의 주민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3월 1일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북한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를 통해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고문에 버금가는 수준의 구타가 가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구금시설 내 구타와 고문, 강제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요원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해 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체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면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19일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가 탈북 난민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재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닫혀있던 북중 국경이 일부 열린 틈을 타 중국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강제 북송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정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인용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조직적인 탄압과 고문, 기아, 강제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 때문에 유엔은 탈북민을 박해에 따른 공포로 인해 자국 정부의 보호를 원치 않는 현장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탈북민들의 제3국 추방이나 강제 북송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중 국경의 탈북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주변국에 더 많은 인권 의무 준수 이행을 압박해야 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무기와 첨단 기술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항행 경보 발령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강력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위협을 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군사력과 군 자산이 잘 배치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한 방위와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앞서 지난 19일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5일과 16일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미한 군 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구실로 신흥 자본가인 이른바 돈주들을 계속 탄압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그나마 자생한 시장경제의 싹을 자르고 주민들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기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대적인 투쟁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에도 부정부패가 세도, 관료주의와 더불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노동당이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오히려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이 줄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한국언론기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산량을 늘리라고 다그치면 기관과 기업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주 등 부유한 계층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과 현물을 뜯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정책은 부패를 조장하는 등 사이비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에 따라 생산량을 중시할 뿐 주민 후생은 뒷전이거나 희생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등 김정은의 정책에 인민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통과 금융 등 비공식 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건설 과제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돈주들이 김 위원장의 압박과 국경봉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 북한 지하에서 흘러가는 자본을 김정은이가 타겟으로 했거든요. 이제는 해외 이 무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본을 지금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 2018년부터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계가 올 겁니다. 이제 이 자본도. 과거 동유럽 공산 경제체제를 연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VOA에 김정은이 스탈린 시대로 회귀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reate problems because a planned economy only works if it's minutely planned and if it responds. I mean, quite frankly, the economy functions best when it responds to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 전문가들은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와 정보화 촉진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면서 체제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실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채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핑계로 돈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Corruption is a tool to go after the Donju, but it can also be a way for the regime to try and reassert its authority both within the state apparatus and over the private sector economy.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런 비현실적 정책이 결국 시장 활동을 위축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책의 목표를 보여주기식 건물 증축이나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시장 경제를 살려 돈주를 비롯해 모든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35번째로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일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 세계 163개 나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은 10점 만점 중 6.9점을 받아 위험도가 높은 국가 35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환경에 따른 충격과 어린이의 취약성 등 두 개 분야를 토대로 아동의 기후 위기 상황을 평가했는데 북한은 특히 기후와 환경에 따른 충격 부문 지수에서 10점 만점 중 8.2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가운데 9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의 가브리엘라 아리아스 공보관은 20일 BOA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나 토양과 식수오염 등 환경 인프라가 낮을수록 기후위기 지수는 높아진다며 북한 내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